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수놓은 우리 제이댁을 이용해서 미니 파우치를 만들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료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다란 필통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 변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수놓기 전부터 파우치를 구상했던 거라 이렇게 뒤에 솜이 붙어 있어요. 솜이 이미 이렇게 두께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다시 뭔가를 이으려고 하니 여기 시접선이 솜이 두 개가 겹쳐지고 이런 미어지는 느낌? 전 또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꼼수이자 꿀팁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미 솜까지 완성을 했을 때 솜을 연장하는 방법, 사이즈 연장하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소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용할 재료부터 보여드릴게요. 술을 예쁘게 놓은 커트지와 연장할 수 있도록 사용한 2온스짜리 솜, 2온스 솜을 여유분을 좀 더 준비했고요. 그리고 꾸밀 수 있는 예쁜 원단들, 그리고 소품의 필통의 안감을 이런 소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지퍼는 빨간색 정열적인 아이 준비했고요. 꾸밈술을 놓을 다양한 실들도 같이 준비했어요. 어떤 게 쓰고 싶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준비했답니다. 우선 퀼팅 솜을 연장해줘야 위쪽으로 원단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퀼팅 솜 먼저 연장해 볼게요. 실은 저는 퀼팅 실을 준비했는데 바느질 실 아무거나 괜찮으세요. 미싱 실도 괜찮고 반지꼬리에 있는 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패치에 어느 쪽으로 연장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셔서 그쪽에 솜을 살짝 떼주세요. 접착 솜이었기 때문에 살짝 붙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떼줍니다. 떼주시고 솜을 연장할 솜을 가까이 겹치지는 말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때 단면은 반듯하게 커팅이 돼 있어야 연결하기가 좋겠죠? 준비한 실로 감침질하듯이 바느질을 하긴 하는데 원단이 이 솜이 겹쳐지지 않게 살짝 뜨듯이 뭔가 그물망 하듯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당기지는 마시고 당기면 여기가 겹쳐지면서 두께가 생기니까 그냥 살짝 양쪽에 솜을 연결해 준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성글게 바느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원단을 이어가면서 몇을 메꿀 건데요. 여기서 크레이지 퀼트의 기법 중에 하나인 패치워크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원단을 먼저 연결하고 덧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원단 연결과 장식수를 한 번에 해결을 할 거예요.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너무 재밌답니다. 먼저 원단 준비하시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을 그냥 이렇게 시접선을 접어주세요. 시접선을 접어주시고 핀을 살짝 꽂아주신 다음 이 연결 부분에 직접 술을 놓아서 원단을 붙여주는 거랍니다. 저는 이번에 실은 DMC 8번사, 빈티지 8번사인데요. 6201번 사용해 볼게요. 스티치 기법은 버튼홀 스티치를 하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스티치로 예쁘게 연결해 준 다음에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바닥에 퀼팅 솜과 원단을 한번 붙여줍니다. 이번엔 꽃무늬 원단 붙여볼까요? 시접을 먼저 이렇게 손톱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쯤이 예쁘겠네요. 이번에 사용할 실은 DMC 8번사 6196번입니다. 러닝 스티치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안쪽에 얹어 붙였던 원단이 많이 겹치잖아요. 이 부분을 시접만큼만 남기고 잘라내 주세요. 다음 원단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는데 스티치 기법들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법으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저도 이어서 해볼게요.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넣으면서 연결하니까 한 번에 간단하게 되면서도 너무 예쁘게 패치워크가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볼게요. 12 곱하기 46 사이즈 재단을 했고요. 시접은 0.7을 두고 자를 겁니다. 안감도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겉이 보이게 놓으시고 겉감 지퍼를 사이즈 그대로 길이를 잘라서 이 지퍼 이빨이 아래로 오게 이렇게 대주세요. 안감도 혹시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원단이라면 위아래 밑이 맞추셔가지고 겉감의 위아래와 안감의 위아래가 같은 방향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마주보게,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마주보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지퍼와 안감과 겉감을 한 번에 핀셋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요 지퍼와 안감, 겉감을 한 번에 쭉 바느질 해주시는데요.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뭐 홈질을 하셔도 괜찮고 박음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미싱으로 박을게요. 안감과 지퍼와 겉감을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안감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겉감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최대한 밀어서. 그런 다음 이 위쪽에 상침을 한번 쭉 해주세요. 상침은 이렇게 위에 겉감과 안감과 지퍼를 눌러서 여기를 한번 바느질을 쭉 넣는 거예요. 스티치 자수실 같은 걸로 디자인감 있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스티치 하면서 남은 이런 짜투리실, 여러가지 길이의 짜투리실을 이용해서 홈질을 해서 상침을 해볼게요.
끝심까지 예쁘게 다 하셨으면 이제 지퍼를 끼워 볼게요. 지퍼 머리를 끼워 볼 건데요. 저는 지퍼 색하고 다르게 지퍼 머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껴지거나 그러면은 마감할 때 큰일 나요. 네,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지퍼 머리를 그대로 위치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안 맞았죠?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조금 생겨요. 네, 앞쪽과 뒤쪽의 위치가 잘 맞는지 체크하시고 안 맞으면 빼서 다시 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넣어봅니다. 넣으셨죠? 이 상태에서 안감과 겉감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셔서 위치 정확하게 잘 맞추시고 가운데 위치 맞추신 다음에 창구멍을 아래쪽에, 안감의 아래쪽에 10cm 정도 남기시고 쭉 둘러서 이쪽 바깥쪽 것까지 쭉 한 번에 박으시는 거예요. 안감 쪽에 창구멍 남기셔야 돼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창구멍을 남기고 쭉 둘러서 박음질 하셔도 되고 저처럼 미싱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다듬어 볼까요? 지퍼 여분 나와 있는 거 잘라내시고 모서리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실 때 아마 아까 지퍼가 닫혀 있을 거예요. 그 닫혀 있는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겉감 쪽까지 완벽하게 뒤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감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창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잘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머리 핀셋 조금
딱딱한 힘 있는 핀셋 이용하셔가지고 바늘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위치 한번 이렇게 잡아보신 다음에 다시 빼서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하셔도 되고, 뭐 미신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조금 박음선이 보이더라도 위에서 한번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시접 넣으시고. 저는 미싱으로 창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박음선이 보이게 막아지는데요. 봉그르기로 막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막아져요. 이렇게 해서 안감을 안쪽으로 잘 넣어서 매만져줍니다. 이렇게 잘 매만져 주셔야 모양을 잘 잡아요. 그러고 나면 완성! 귀엽고 예쁜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님들 다음에도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